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AI 시대의 콘텐츠 현지화라는 주제로 오늘 짧은 발표를 준비한 아유노 한국법인의 장민진입니다. 현지화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자막이나 더빙을 제작하는 서비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현지화 업체가 있는데 저희 아유노의 어떤 특징적인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단순히 제작을 해서 끝내는 이제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글로벌 OTT가 처음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사슬을 만들 때 저희는 이제 풀페이먼트 서비스라는 파트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풀페이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가 이제 컨텐츠를 발견하고 탐색하고 또 시청하고 그리고 그 취향을 확대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적인 이제 지원들이 필요한데요. 그 지원을 해내는 그런 서비스로 분류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이제 업체에서는 좀 굉장히 크게 스케일업을 이뤄낸 그런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을 통한 스케일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산업의 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현지화 업계가 어떤 AI에 대한 저항이 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과 달리 저희가 이렇게 풀페이먼트 서비스로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AI를 통해서 차세대 스케일업을 하는 것이 다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풀필먼트 이제 그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컨텐츠들의 동향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포스트 팬데믹 이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그 자막이 있고 아니면 더빙이 있어서 어떤 시청자가 검색을 해서 시청 이력을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다음 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해가면서 어떤 시청 이력의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데 이런 자막과 더빙 같은 현지화가 좀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다시 많이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 플랫폼의 기능들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이제 영상 컨텐츠 위주로 서비스를 했던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도 뭐 음악, 게임 그리고 뭐 중계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구비함으로써 일종의 온라인 테마파크 같은 형식으로 조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그 온라인 컨텐츠 테마파크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사실은 뭐 팝업이라던가 아니면 협력 상품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프라인까지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의 총체적인 경험을 좀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라던가 패턴, 뭐 제작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전만큼 컨텐츠 하나에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온 어떤 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이전만큼의 가치나 어떤 수명이 길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 하나에 좀 신경을 써서 만들기보다는 이제 좀 가볍게 만들어서 무언가가 터지면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기 추가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고 스피노프를 만들고 다음 이제 작품들을 제작해서 시청자의 반응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는 좀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누구보다 어떤 AI 자막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전에는 주로 프리프로덕션 되었던 작품들의 어떤 그 현지화를 담당했다 보면 지금은 이제 프리프로덕션 된 작품의 제작을 끝내고 이것이 이제 몇 달 후에 런칭이 되면 연관된 프로젝트들이나 연관된 다른 영상들이 마구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본편을 작업하셨던 작가님들 를 다시 모시고 좀 컨텐츠가 릴리즈가 되고 반응이 왔을 때 뭔가 연관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작가님들이 이미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렇지만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작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즐기고 싶은데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시청자 사이에서는 어떤 밈이라던가 형성된 어떤 라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언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조금 좀 센티먼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작품이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청을 뭐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희의 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는 현지화 입장에서는 이 일관적인 자막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컨트롤되지 않는 변수들을 최대한 좀 컨트롤하고 안정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 번역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AI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저희에게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콘텐츠 현지화 관점에서 그럼 지금의 AI는 어떤 단계에 이르러 있는지 저희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그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마다 해도 조금 고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막 이제 챗GPT, LLM 모델들이 이제 그 쇼케이스를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은 그리고 분들이 이 정도면 이제 사람이 대체될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AI가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뭐 정말 많은 고객사들께 그럼 AI 활용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나요? 더 빠르게 할 수 있나요? 정말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AI가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핫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AI가 가진 이제 저희는 AI 이전에도 뭐 이런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그다음에 NMT라고 하는 엔진을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 써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이제 그 검토를 하다 보면 각각의 굉장히 뚜렷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 그 GPT와 같은 그 리턴 값을 보면 정말 이제 사람이 NMT와는 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계 번역 수준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LLM은 앞에 그 NMT나 MT 모델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NMT와 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번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번역이라고 하면 외국어와 같은 이제 학습된 지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의 창의성이 얹혀져서 이제 번역 작업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NMT 단계까지만 해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참 거짓을 뭐 판단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의 의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번역의 위험성이 뭔지를 알고 이제 본인이 지식적으로 조금 잊어가는 것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는 일종의 좀 거대한 전자사전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LLM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예요. 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지식이 아니라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를 가공해서 거기에 창의성을 더해 가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LM을 믿고 컨텐츠 번역을 맡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보자면 LLM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네,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LLM의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실 건데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의 어떤 트래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특정 검색어에 대한 어떤 평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련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LLM을 번역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일관성이 부족해집니다. 같은 단어, 특히 이제 고유명사에 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결과에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관적인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확성의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LLM 모델에서 많이 발생하는 환각 문제, 즉 그럴싸하게 말을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 완전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두 가지의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LLM을 믿고 컨텐츠 번역을 맡기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또한 뭐 창의성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사실은 저희가 기계 번역이 아니면 AI 번역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영역은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창의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특히 LLM 모델이라는 것은 이전 기계 번역들에 비해서 오히려 창의적인 부분의 기억력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챗 GPT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처리로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줄수록 더 많은 컨텍스트를 알려줄수록 어떤 번역의 정확도라던가 대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나타나는 경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AI 이런 LLM 모델을 의 가능성이 앞으로 또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AI 번역을 현업에서 사용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일부는 사용 가능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미 사용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유튜브나 개인 방송 그리고 뭐 구작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는 사실 여전히 기계 번역이라던가 AI 번역보다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싸고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구작 VOD 라이브러리는 한영 자막이 아니고 이제 영어에서 그 비슷한 이제 유럽어라던가 다른 언어상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충분히 이제 기존에 이미 잘 만들어진 영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자막에서 이제 뭐 일부 NLP 번역을 활용해서 약 한 50% 이상의 번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전에 뭔가 내용을 학습하긴 어렵지만 이제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맥락이 딱히 엄청 대단한 이제 컨텍스트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연관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외로 이런 뭐 AI 번역을 활용했을 때 너무 많이 다르지 않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어떤 정보나 뉴스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테마에 대한 정보가 학습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조금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큐멘터리 장르인데요.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장르 특성상 이제 굉장히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웬만한 경우 이제 그 데이터의 내용에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라던가 일부 이제 정보를 차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AI 번역들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은 현업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소위 얘기를 하는 프리프로덕션이 돼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텍스트나 서사, 또 인물 간의 관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제 그런 작품들은 그 배경이 되는 서사를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제 AI 번역을 넣었을 때도 굉장히 맥락 없는 번역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럴싸한 번역이 나왔다고 해도 내용면으로 이제 그 내용의 어떤 정오를 가리는 이제 이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컨텐츠 현지화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퀄리티 있는 작업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시간, 노력 등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이 AI 번역, 뭐 기계 번역부터 AI 엔진의 발전 속도를 보면 어, 굉장히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의 번역 상태는 아직 특이점이 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이 특이점을 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AI 번역의 약간 한계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어떤 컨텐츠를 감상할 때 시각, 청각, 그리고 느낌 쎄하다, 느낌이 어떻다라는 어떤 네, 오감, 여러 가지 육감,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제 그 컨텐츠를 감상을 하시잖아요. 거기 이제 자막이라던가 아니면 뭐 더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전체 분위기에서 좀 핵심적으로 전달돼야 하는 내용이라던가 이제 감정들을 전달하기 위한 보조 장치이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맥락이나 아니면 감상은 시각 청각적인 정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각 정보라는 것은 이제 대사에서 전달되는 뉘앙스라던가 언어의 톤이라던가 대사 톤이라던가 이 사람 지금 같은 말을 텍스트로 보면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데 음성 정보를 같이 들으면 비꼬는 말투라는 비꼬는 말투들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GPT가 멀티모달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과 동일하게 컨텐츠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이제 앞으로 조금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컨텐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뭐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작들의 수명을 연장한다던가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컨텐츠의 수명 연장이라기보다는 IP 자체의 수명 연장이 더 조금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하나에서 완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노프, 뭐 인터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파생적인 그 컨텐츠가 결국에 만들어내는 거는 커다란 이제 하나의 IP라고 보게 되는데요. 뭐 이미 이제 IP 생태계로 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다시 영화가 되고 영화가 다시 시즌2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이 컨텐츠의 일괄성을 체크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OTT가 생기기도 한참 전에 그 미국 TV 이제 프로덕션에서 가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직군 중에 의외로 굉장히 연봉이 센 직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자면 전원일기나 아니면 전원일기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뭐 시즌 13, 15 이렇게 그 지속이 되는 쇼들이 있는데요. 이 쇼에서 그 컨씨를 체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번 시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지? 그러면 이 사람 뭐 시즌 몇에 나왔던 누구 아들이고 이 사람 그때 누구랑 헤어졌고 이제 뭐 그때 한번 죽었어. 그래서 못 나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이 드라마 서사를 만들고 이 팬들도 보면 항상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잖아요. 이게 뭐가 예전에 나왔던 애가 왜 다시 죽었던 애가 왜 살아났어? 이거 뭐 컨셉상에 모순이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팬들은 찾아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분이 사실 프로덕션에서 굉장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작품들도 많고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작업해야 되는 뭐 시리즈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워서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학습시켜서 다음 시즌이나 이제 다음 새로운 스피노프 시리즈를 만들 때 그때 어떤 대사가 핫했더라, 그때 어떤 키워드가 핫했더라, 그리고 그때 이런 걸로 뭐가 많이 검색됐더라 이런 정보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새로운 시즌을 기획한다던가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마케팅이나 이런 활동들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는 이제 AI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지금은 이제 컨텐츠가 사실 시청자에게 도달하고 노출되고 하는 과정들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플랫폼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작품을 찾아서 뭐 이런 것 찾아서 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것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형성돼서 이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검색하는 것들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지화 업체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자막 더빙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나 해시태그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 컨텐츠에 관련돼서 이런 키워드가 자주 검색이 된다던가 이런 키워드로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됐었을 때 현지에서 조금 더 화제가 된다던가 이런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직접 AI로 어떤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IP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 어떻게 시험 중인가요? 라는 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뭐 북미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그 라틴 아메리카 혹은 유럽 지역에 이제 진출을 꾀하는 사업자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모두 이제 조금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더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빙으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빙을 누가 봐라고 하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여전히 더빙 서비스가 필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고요. 유럽에서 더빙이 필수인 이유는 뭐 언어 문화에 대한 보호 정책도 있지만 이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등한 시청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더빙에 대한 서비스 더빙이 지원이 돼야 뭐 로컬에서 방송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컨텐츠의 허가를 얻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빙에는 사실 자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공정과 그리고 좀 높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휴먼 더빙을 진행을 해도 상당히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AI로 더빙을 제작을 했을 때 무엇이 많이 싸지냐 혹은 뭔가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그 최신 AI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편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분짜리 쇼츠에 이런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어떤 그 쇼츠 같은 것에 이런 더빙 기술을 좀 활용해 보시면 이것이 또한 좀 새로운 시청자들의 유입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럴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는 기술이 있어서 제가 클립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TTS라는 기술이어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본을 쓰면 이제 그거를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그 음성 TTS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이제 오픈을 해주면서 앞으로 이 기술이 조금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음성 변조, 그러니까 그 채널 주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TTS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실 것은 이제 저희가 비교한 TTS 그리고 STS라고 해서 실제 그 동일하게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네이티브 언어의 성우, 고스트 성우라고 하는데요. 그 고스트 성우 연기 위에 이제 오리지널 보이스를 이제 올려서 합성을 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클립은 이 STS 기술을 활용한 이제 다국어 더빙 샘플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일단 영상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The quality is so good and they were delicious. I had a lot of fun doing this and I'm really stuffed. So right now, among all the different Japanese cup ramen that you've already tried, which one would you say is the most delicious cup ramen? Why don't you head on to the comment section and let us know?
Quality's so good, and they were delicious. I had a lot of fun doing this, and I'm really stuffed. So right now, among all the different Japanese cup ramen that you've already tried, which one would you say is the most delicious cup ramen? Why don't you head on to the comment section and let us know. 이게 세계 어느 나라 태국 식당에 가도 거의 요게 기본이야.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고춧가루 색깔이 왜 이런지 아냐? 이게 약간 우리 국뽕인데 우리는 고춧가루의 민족이잖아. 우리 같이 빨간색 고춧가루가 나오면 그냥 말려서 그냥 빠면 안 나와. In almost any Thai restaurant in the world, you'll find this. But this red pepper's unique. It's kind of brown. It's kind of patriotic. Like we're the people of the red pepper. To get this bright red color, you can't just dry red peppers. これは世界どの国のタイ料理店に行っても基本だよ。ちなみにこの唐辛子なんだけど、唐辛子のこの色がなんでこうなのか知ってるの？ちょっと韓国の自慢だけど、我々は唐辛子の民族じゃ。韓国みたいに真っ赤なに作るには乾かして砕いただけ ไม่ว่าจะไปร้านอาหารไทยที่ไหนในโลกก็จะเจอแล้วนี่นะตัวเด็ดเลยพริกของไทยรู้ไหมทำไมมันเป็นสีนี้คล้ายๆกับความรักชาติของเราและความภูมิใจในพริกป่นของเราเหมือนเวลาทำพริกป่นสีแดงภาคเราแค่บดตอนแห้งมันไม่ได้หรอก 새로운 고양이도 또 여러분도 행복하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내 고양이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새로 고양이를 입양하세요. 아마 나이든 내 고양이가 여행을 떠나더라도 남은 고양이가 든든히 나를 지지하고 마음에 위안을 줄 것입니다. This approach will help you form the foundations for a new relationship that will bring happiness to both you and your new cat. If you feel that this process will be too difficult and exhausting, consider adopting a new cat when your current cat is around 10 years old.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뭐 텐즈마지 쇼텐가이는 거는 워낙에 유명한 곳이니까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가라오리 쇼텐가이 그 정도 그리고 여기 여기는 오늘 처음 왔지만 죽인다 여기. One that stands out is Tenjinbashi Shopping Street. Can't forget something so well known. And Karahori Shopping Street also. What about- Oh, this one. There. This one's great, even though it's my first time visiting.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제 그 작품들은 유튜브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채널들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더 많은 이제 그 에피소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들도 이제 이미 글로벌 OTT가 개척해 놓은 이제 다국어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제 조금 더 마켓을 넓혀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좀 이렇게 재밌는 모든 본편에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하기에는 아직 비용이나 시간도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한두 편 정도는 이제 마케팅용이나 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좀 기술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하면,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저희 사실 그 현재 업체의 소명은 이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좋은 인기를 얻어서 수익화되고 계속 재투자해서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뭐 작업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저희한테도 가장 좋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이제 데이터 드라이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 데이터 쉐어 같은 것들을 거의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I에 대해서 자체 엔진이라던가 데이터를 형성하고 싶어도 뭐 저희가 이제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저희가 조금 더 네, 잘 만들어진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서비스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 콘텐츠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여러 플랫폼에 동일한 작품들이 나가고 또 제가 오늘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많은 한국 작품들이 사실 저희 손을 거쳐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전달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데이터화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또 미래의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